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을 또 직접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 정재계 인사 중 처음으로 만난 건데 이 만남이 어떻게 회동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 정용진 신세계 회장 측의 얘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와 수년 동안 교제를 해왔고 예. 이번에 트럼프 주니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의 초청으로 플로리다 마르러고로 초청을 받았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5박 6일간 머물면서 하루 트럼프 대통령과 식사도 했고 약 10분에서 15분간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마르로고 측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일체 발표가 없었는데 정용진 회장 측에서 발표를 하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동안에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거나 지적을 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한국인으로서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네. 물론 뭐 비밀리에 또는 비공식적으로 만난 우리나라 저명 인사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떤 전국 혼란을 겪으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입장에서는 한국에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트럼프 당선인은 개인 간의 어떤 친밀감, 스킨십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새로운 어떤 시대에는 그 새로운 친밀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꾸려간다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관계자들도 좀 더 많은 그리고 좀 더 다양하게 접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일단은 뭐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오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데요, 이게 10분에서 15분 만났다고 그러면 이게 서로 인사하고 뭐 이러면 깊이 있는 얘기까지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았을 것이에요. 대조적인 것이 일본의 마사요시 손, 뭐 우리말로는 손정희라고 이릅니다만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기화를 했기 때문에 일본인이고 이름도 마사요시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 2시간 정도 식사를 하면서 마사요시 손이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 투자 계획을 쭉 설명을 했고 거기에 바로 옆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 투자 금액을 2배로 좀 늘려주세요 하고 옆에서 조크를 했고 손정희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은 역시 큰 장사꾼입니다 라는 식의 상당히 심도 있는 얘기를 한 것에 비하면 매우 짧은 시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도장을 찍고 서로가 안면을 텄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용진 회장이 무슨 얘기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현지에 옆에 동행한 기자도 없었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어떤 말을 했는지 그냥 추측만 할 뿐인데 정용진 회장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관계자들이 한국 상황 도대체 이게 계엄령과 탄핵 등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라는 데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었고 그 대목에 대해서 한국은 어떤 민주주의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저력이 있는 나라니까 좀 지켜보면서 두고 봐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정도까지만 현재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네.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정 회장이 트럼프에 이어서 일론 머스크까지 만났거든요. 상당히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론 머스크는 사실상 미국 워싱턴 정가 일각에서는 상왕 또는 상 대통령 아니냐,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아니냐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엄청난 자금을 기부해서 정치 헌금 면에서는 압도적 정상에 와 있고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으로 가게 되면 바로 임명할 정부 효율부라는
DOG라는 부서가 있는데요. 여기서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해서 정부의 재정 집행을 굉장히 혁신하겠다는 그런 데에 사실상 수장, 총 책임자로 지금 내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의 정책을 실제로 좀 옆에서 들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여러 가지 뭐 스페이스 X라든지 그 밖에도 테슬라 또 이 스타링크 이런 쪽에서의 신세계 그룹과의 협력 이런 것도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물꼬를 털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네. 정용진 회장은 이제 취임식에 참여 요청이 온다면 뭐 기꺼이 응할 생각이다 이렇게 답하기도 해서 어떤 경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다면은 여기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또 가능할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근데 현재 한국과 트럼프 당선인 간에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미 4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한국과 깊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 각도에서 뭐 굳이 그 기업인에게 정부가 크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부는 정부대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정부 네트워크도 충분히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정용진 채널을 일부러 뭐 폄하 또는 의도적으로 무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특히 기업인들을 활용할 경우에는 어떤 이해 충돌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수면 밑에서 좀 조용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그래서 마치 뭐 트럼프 대통령 10분 만나고 와서 내가 외교적 가교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좀 많이 나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바이든 정부가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처음에 발표됐던 그 금액보다 20% 이상 줄었거든요. 이게 그러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 짓는 것의 금액의 한 10% 정도를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 이것이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칩스법인데요. 사실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미국에 공장 짓는 것이 그렇게 불효불급 그렇게 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반도체의 중심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가려는 그것이 바이든의 칩스법인데 그래서 하나의 당근책으로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면 여기다가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삼성전자가 줄어든 것은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이렇게 대규모로 지어야 될 어떤 필요가 사실상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와의 협조 때문에 공장을 짓기로 한 건데 이번에 보조금이 줄어든 것도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를 홀대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스스로 미국의 투자 금액을 대폭 줄였습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줄면 보조금이 줄은 것이다. 뭐 그런 각도에서 이번에 삼성전자 보조금 줄은 것은 삼성전자로서도 피해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것은 미국 정내 정치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바이든 간의 어떤 신경전 속에서 온 그런 피해하고는 무관하다. 다만 이 트럼프 당선인이 자기가 백악관에 오면 아예 근본적으로 반도체 보조금이라는 것은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인텔이라든지 TSMC, 마이크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5개 회사가 보조금을 받았고 그중에서 이제 금액으로 보면 인텔이 1위, TSMC, 마이크론, 삼성전자 순으로 돈을 받았는데 이 대목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약이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보조금 받은 그 자체는 이제 퇴임하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합의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앞으로 미국과의 반도체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삼성전자의 보조금이 줄어든 것은 비판적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반도체 시장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의 공세도 만만치 않고 또 지금 인텔이나 마이크론 등 미국 기업들의 반격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좀 압박받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 경제가 잘 나가다가 수출도 조금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가 우리나라 반도체들이 과거의 그 번영 아주 잘 나가던 시절에서 좀 덜커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그 인공지능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인공지능 쪽의 반도체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인공지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좀 적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그동안 세계에서 1등으로 제일 잘해왔던 게 메모리, D램 반도체와 낸드 플래시 반도체인데요. 여기서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따라와서 그런 면에서 격차가 굉장히 좁아졌거든요. 거기다가 미국이 지금 잘 말씀 주신 대로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굴기는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해서 미중 반도체 마찰까지도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중국과의 격차가 줄어든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생산 기지가 상당 부분이 또 중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의 미중 무역 마찰의 그 유탄이 한국으로도 좀 들어오는 뭐 그런 면에서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과 관련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국과 반도체 협상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수출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좀 경제가 반등할 수 있는 카드 같은 건 없을까요? 예, 우리 경제의 지금 수출은 뭐 그렇게 또 침체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대로 14개월 연속 흑자고 그런대로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문제는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생산업자들이 꾸준히 계속 생산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불안감. 거기다가 해외에서도 한국이 지속적으로 계속 생산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안도를 시키면서 한국 경제는 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잘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내 경제의 불안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이러한 신뢰성을 심어주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환율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엄 사태 이후에 급등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환율이 1,500원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 현장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예, 환율이 오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예. 우리나라 수출은 환율 때문에 더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과거처럼 환율만 오르면 수출이 대박이 나는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수출에는 일단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물가에 수입 물가 이게 쇼크가 있고요. 또 많은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이제는 환율이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많이 세워놨는데 네. 이게 갑자기 환율이 바뀌었습니다. 환율이 바뀌게 된 것은 우리나라 요인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 요인, 미국 달러가 이상 초강세를 보이는 바람에 환율이 계속해서 이제 반전이 되고 있는데 현재 노브라 연구소 같은 데서는 1,500원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만 하더라도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하면서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마는 정부가 이기적으로 강력하게 개입을 한 것도 아닌데 비교적 시장에서는 다시 좀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 현재는 1,440원 정도 선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너무 불안감을 정복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이 문제도 역시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의 안정적 변화, 질서 있는 어떤 개편 이런 것에 대한 신뢰만 준다면 외국인 자본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뭐 그런 면에서 기업은 물론이고 뭐 정부나 각종 사회 모든 곳에서 한국 사회가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오히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잘해 나간다. 그동안에 여러 번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국제적으로 우리가 신뢰를 비교적 많이 얻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신용도 유지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